역추적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번역을 해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수학 문제 100개, 500개, 1000개 다 셌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추적 정말 필요합니까? 자, 볼게요.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로 3월 공통 15번으로 나왔어요. 자,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사람들이 역추적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할 여지가 없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떤 풀이는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3n-2에 빼기에 a에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쓰는 것도 어색해요. 이렇게 식을 쓰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정말 눈 딱 감고 내가 한번 양보해 볼게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수학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어요? 수학의 근거가 되는 개념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문제들을 교과서 문제들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레벨 4개짜리로 나눠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도전해 보세요.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정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글이 이렇게 길지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의 값, 첫째 항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하냐고요? n에 1, 2, 3을 차례로 대입을 한대요. 거꾸로 대입하지 않아요. 차례로 대입을 해요. 그래서 수열의 항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하겠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게요. 레벨 1입니다. 수열 AN이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3AN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금방 답이 구해질 것 같아요. 그죠? A5의 값. 그죠? 자,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풀이를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죠. 그리고 아마 계산력이 빠른 친구들은 중간에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바로 결과값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보이세요? 왜 이런 풀이를 교과서에 남겨놨을까요? 그리고 그거의 특징이 보이신다면 3 곱하기 1 그게 다음 항에 나타나고, 그죠? 요 계산이 또 다음 항에 나타나고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 교과서 명칭은 아니지만 다른 명칭으로 점화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요. 답 잘 내셨을 것 같아요. 답 잘 내셨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A100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등비수열이라고 외웠다. 그러면 등비수열이 아니면 A100 구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되겠죠? 자, 레벨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AN 플러스 1, AN, 2N 만족시킨다. A3이 7일 때 A1을 구해주세요. 기억나시나요? 3월 교육청 문제. 그죠? 그 문제는 A5가 5였습니다. 그냥 두 번째 정도 더 뒤에 있는 애요. 그걸 가지고 A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거의 유사하기도 하고 조금 쉬운 버전이죠. 자, 이 문제 답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좋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교과서 풀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풀이를 보면 보이시나요? A1을 A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정의예요. 첫째 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A2를 정의하고, 되십니까? A2로 우리는 A3을 표현을 할 때도 그냥 한 번에 가지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계산식의 흔적을 남겨주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세 번째 항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구한다. 정말 맞는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역추적. 정말 필요합니까? 교과서에서도 말하지 않는데요. 자, 레벨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항 주어졌고 관계식이 정의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실 거예요? 잠깐 한번 멈추고 도전해 보시죠.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이 문제를 보면 이제 계산력이 빠른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1 넣으면 3이요, 선생님. 3 넣으면 7이요. 7 넣으면 15요. 수학적 감각이 좀 발달한 친구들은 여기 사이가 4고 여기 사이가 8이라서 뭔가 사이사이에 이런 등비 수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과거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 정말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값만 계산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게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냐고요? A10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교과서 풀입니다. 생각보다 길죠. A2라는 애는 이 A1 더하기 1이라 하고 거기에 중요해요. 2 더하기 1이라고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아니, 이건 초등학교 수학 아닌가요? 왜 2 더하기 1까지 남겨놨을까요? 3이라고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왜 남겨놨는지는 다음 번째 항에 우리가 흔적을 확인하면서 알게 됩니다. A3이라는 애는 2A2 더하기 1이고 A2 자리에 이전 항에 있는 애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결과를 얻어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하 하고 어떤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한 번쯤 더 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A4가 2A3 더하기 1이다. 일 때 그 흔적이 이전 항의 흔적이 여전히 또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아하 패턴을 찾게 되며 바로 A10번째의 패턴까지도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의 더 큰 범주는 발견적 추론입니다. 발견적 추론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다루고요. 여러분들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하실 때 언제나 아주 쉬운 계산의 흔적도 남겨주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A 100번째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찾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죠. 레벨 4입니다. 문제를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A10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엔 A1을 구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시작은 A10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바꿔놨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푸실 거냐고요. 여기다 1023 넣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꾸로 찾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AN이라는 애를 2분의 AM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해서 바꿔서 계산하실 겁니까? 그럼 바꿔서 계산한다면 10번 다 하실 겁니까? 자, 이걸 알고 있다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역추적은 거꾸로 다 구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끼리 번역을 해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나 15번 맞췄어. 근데 다 계산했어. 일일이 다 구했어. 나 수학 문제 100개, 500개, 1000개 다 셌어.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거꾸로만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A1을 equal A라고 하면 요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첫째 항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을 찾아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맨 처음에 나왔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 정말로 역추적해야 했을까요?
역추적 안 하는 걸로도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추적 정말 필요합니까? 역추적 시리즈 2탄을 기대하세요.